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경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해결의 길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며칠 전에 2차 구제금융을 받았는데요. 대신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을 22%나 깎았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인력 감축을 하고 연금을 삭감하고 이런 경제 긴축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뿐이 아니죠.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여러 재정 위기를 겪는 유럽 국가들도 긴축 정책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유로존 전체가 깊은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하강이 가속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 사정도 이게 계속 좋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 주된 돈줄이 금융산업인데 이 금융산업 자체가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의 소득도 5년 사이에 무려 10%나 줄어들었어요.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이 아시아 경제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더 그렇죠. 그렇다고 앞으로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아주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과소비에 주로 의존해온 세계 경제가 함께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우리나라의 환율도 주가도 이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큽니다. 이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해외 여건이라고 하는 것에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결코 일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지속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면은 국제 무역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계 전체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각 나라 정부는 가능한 대로 환율을 낮추고 관세를 인상해서 무역 흑자를 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라마다 문을 잠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2011년에 GDP의 88%입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아주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수출만 제대로 한다면 한국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든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모르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 FTA를 체결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떠듭니다. 그러나 아마 조금만 있으면 보호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댈 것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 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이 경제 성장을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해왔어요. 그러나 수출 확대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고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수출 급증에 따른 고성장은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3년 이후에 세계 평균보다도 낮아졌어요. 작년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3%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은 더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설비 투자를 비롯해서 수출, 민간 소비 모든 부문에서 성장 탄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국제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이것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50년 동안 우리 머리를 지배했던 수출 주도의 고성장이라는 생각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라든가 홍콩같이 주로 중개무역에 의존하는 아주 작은 경제단이라면 모를까 한국같이 큰 나라가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중병환자와 같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내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에는 49%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8년에는 45.2%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최근에 와서는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호황을 유지하지만은 내수 쪽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내수 시장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인들의 대부분도 점점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지고 있어요. 고용이 안 되고 자영업도 해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 노동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도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빈곤차도 확대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의 수출 급증량은 대기업들이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착취, 국민들의 희생, 국가의 여러 혜택과 도우미에 서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과도한 비정규직을 통한 전반적인 저임금 체계, 현격히 낮은 수준의 법인세, 고환율 정책, 비싼 소비자 물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의 희생을 통해서 수출 대기업들은 세계적 기업들로 성장했고 대자본가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 시대에 돌입하면은 대기업은 수출이라는 자신의 주된 역할마다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기업들이 잘못되는 경우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합니다.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수출 대기업과 그 기업가들을 무작정 칭송해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출 중심 정책이 이제 한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인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의 중심을 수출 대기업 중심에서 내수 확대로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수를 죽이는 수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경제로 전환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합니다. 정책 전환을 빨리 할수록 한국인들의 삶이 빨리 나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